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했던 합의 내용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원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금 전에 그 기자도 전해주셨고 어제 영상에서 계속 나오던데 기자들이 계속 조속히라고 하는 게 뭔가 시한이 언제까지냐고 계속 뭔가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언제까지예요, 조속히가? 예. 지금 이제 우리 총선 때 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이제 총선 후에 합당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형제정당이니까 당연히 합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총선이 패배하고 나니까 그 책임 소재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전부 사표를 내셨어요. 네. 그 사표를 내시다 보니까 이제 합당을 하려면 정당 간의 합당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데 논의 대상이 한쪽이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지도부가. 그랬던 건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모신다 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하다 그것도 좀 불발이 됐고요.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5월 8일 날 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다음 날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또 논의가 지연됐죠. 그래서 비로소 어저께 처음으로 상견례가 있었어요. 네. 그 전후 과정은 충분히 알겠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그 상대인 미래통합당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는 지금 존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통합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합당을 하려면 그 당원당규에 의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전국위원회를 이제 미래통합당은 준비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그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해도 가능해요. 네. 그런데 제가 당대표입니다만 우리 당의 엄연히 구성원이 계시잖아요. 여기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 새롭게 당선되신 당선인들도 계시고 또 핵심 당사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총의를 모아서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여러 가지 이제 합당을 하려면 당명이라든가 그동안 양쪽에 있는 의원님들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번이라든가 또 사무처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요. 어떻게 또 합당이 되면 어디에 가서 근무할 것인지 이런 걸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관위에 또 등록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장소도 정해야 되고 또 일정도 정해야 되고 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무적 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무를 의논하기 위한 합당 논의 기구를 어저께 정했고 대표님, 이제 빨리 해보자. 네네. 대표님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비교해서 미래한국당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정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미래한국당 안에서 먼저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그 의결하고 선포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아무리 당대표지만 제가 혼자서 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당선인들 간담회를 가져요. 그리고 5월 19일 날 이제 우리 당의 그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합당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는 절차를 거칩니다. 5월 19일 날 거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는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럼 대표님 임기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을 의결 선포할 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요. 5월 29일에 전에 하면 되도록이면 좋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의 절차가 있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민주정당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표님 임기 안에 미래한국당 안에서의 합당 의결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그러면 대표님의 임기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임기가 5월 29일인데 논의 실무기구에서 하다 보니까 장수도 정해야 되겠고 뭐 선관위 신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5일 날 하자 합의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6월 15일에 하자? 만약에 양당 합당 논의기구가 그래도 양쪽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한다. 그러면 제가 5월 29일 날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6월 15일 합당 시까지는 대표 임기를 연장해 줘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고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5월 29일 날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본의 우연하게도 비대위 출범이라든가 원내대표 또께서 사정이 생겨 이렇게 그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6월 15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 시한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입니까? 그냥 단순한 예? 예. 만약에 5월 29일을 넘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의 그 지도부가 공백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만두면 또 대표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합당할 때까지 제 임기를 그냥 연장해 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좀 그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흡수 통합입니까? 당대당 통합입니까? 정당법상 당대당 통합이죠. 네네.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당명이라든지 사무처 직원 배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지도부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야 합당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표님?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합당 논의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차피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이었잖아요. 사실상 한 몸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자라는 복잡한 선거제도가 4+1이라는 정말 그 정치 야합체에 의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이거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온몸으로 막았었던 이유를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거 정말 복잡한 제도다. 저도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제도가 있는 한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근데 견제를 하려면. 대표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제 합의를 보니까 20대 국회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일정표상? 그거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20대 국회에서 지금 법 여건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워서 사실 선거법은 여야 합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 법 여건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여야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서약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지금 20대 국회 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하자.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대표가 모여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20대 국회에서 그런 걸 만들었으니 21대에 넘겨주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연동형 비례제 국민들에게 혼란을 시킨 이 연동형 비례제. 제가 이왕에 말씀드리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의 미래한국당 대표인데 미래한국당 기호가 몇 번인지 아시죠? 우리 앵커님. 아십니까? 미래한국당 몇 번인지 기호가? 저기 이번 정당 투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몇 번인지 아세요? 미래한국당이 그 4번 아니었나요? 4번? 맞습니다. 그럼 내책칸이 이번에 정당 투표에 내책칸은 무슨 당인지 아세요? 내책칸은 그러니까 6번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쭉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당인지 아세요?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정치평론가이신 우리 김종배 선생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제가 그래도 4번은 맞췄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4번을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둘째칸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둘째칸.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는 더 이상 남겨두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지 않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모여서
폐지를 약속하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무슨 법을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아치다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선언하는 자리에 지금 네네. 대표님께서 계속 제기해왔던 그 주장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도 있어야 되고 김태년 네네. 원내대표도 있어야 되고 맞은편에 네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제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미래한국당은 인정할 수 없고 상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도 옛날에 집권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네. 그때 제가 야당 원내대표였던 이정걸 대표님을 정말 졸졸 따라다니듯이 했어요. 네. 그 여당의 원내대표, 집권당의 원내대표는요. 네. 좀 더 겸손하게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네. 귀담아 듣고 또 합의하고 협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 이게 국회가 민의를 받드는 장소인데 네.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참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러시지 않으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